서로가 서로에 물리는 후보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재명은 변칙적으로 싸우는 후보는 이재명한테 가면은 10중 8구 이재명한테 패합니다. 여야 후보도. 반면 야권에서 전공법으로 싸우는 스타일은 이재명한테 잘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을 얻으러 가느냐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판에 가면은 중도층과, 지금 요즘은 캐스팅 보도에 가는 게 2030과 중도층이에요. 근데 이재명의 경우는 전번에 출마를 하면서 그 당시 20대, 지금의 30대들에 대한 표심은 좋아요. 반면 20대는 30대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한때는 이낙연이 이재명을 막 이제 추격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다시 그냥 제자리인 것 같아요. 지지율 추이로 봤을 때, 이재명 대세론, 얘기할 수 있는 단계인가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들 조사에서, 5분 조사에서 보면은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한 1점 몇 프로 정도 더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낙연의 경우는 지금 한 1.4포인트를 더 좁혀와서 전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막에 이재명 지지론이 아니라, 대세론. 신속하게 바꾸셨네.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 두고 민주당 후보는 지금 6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민주당 후보는 해보면은 6.2%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지난 조사에서. 그야말로, 이거 오차 범위 내라고 해야 되지, 바꾸려야 될 딱 오차 범위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한 1.4포인트 더 좁혀왔어요. 좁혀오면서 문제는 묘한 게, 호남은 이낙연은 오히려 역전을 했어요. 반면 민주당 전체를 놓고 보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오차 범위 내에 가면은 민주당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 여론조사가 없어요. 없고 여기서는 권리당원하고 선거인단으로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민주당은 이제는 여론조사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이 정도가 되면은 누가 권리당원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느냐, 선거인단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얻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묘한 것이 여기에 되고, 내가 볼 땐 그것이 비슷하다고 전제를 한다면,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이 지금 양 후보, 이낙연, 이재명 후보가 비슷하게 나온다면은, 그걸 세 번째는 만약에 갖고 있을 후보가 누구일까요? 내가 볼 때는 그거를 김두관이라든가 박용진이라든가 추미애는 그거는 아니 그거는 많이 그분들은 많이 갖고 있죠. 정세균이에요. 정세균. 결국은 정세균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정세균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나는 봐요. 여론조사로 보는 거는 이 민주당의 지금 판세는 조금 아니다. 이제는 얼마만큼 거기에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을 더 확보하고 있느냐, 요 싸움으로 가고 전환이 돼. 야당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하고 이낙연 가운데 누가 더 상대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후보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당 후보, 야당 후보를 평균적으로 봐서 이낙연과 이재명 볼 수도 있고, 야당 후보도 윤석열이냐, 최재형이냐, 예를 들어 유승민이냐. 일단은 윤석열이 선두니까 윤석열은 어느 후보하고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왜 상관이 없? 이제 우리가 이 후보의 스타일 자체가 좀 다릅니다. 후보의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른데,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은, 옛날에 보면 엘리트 순환론에 나오는 거로 따지면 약간 그런, 후보 스타일, 리더형 스타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 자체가 접점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위 말하는 이재명 후보의 특징은 굉장히 치고 빠진다든가 아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감각 있게 대처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난데 윤석열은 보면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뭉뚱그려지는 굉장히 무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잘 안 먹게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둘이가 싸움 자체가 잘 이렇게 접촉이 싸움 자체가 이게 예. 안 된다. 싸움이 돼야 뭐 우시의 열세가 벌어지지. 반면 예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게 되면은 이재명은 비문 지지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친문 성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또 대리적인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경우는 이재명이 친문이라고? 아니죠. 이낙연이 친문이. 이낙연이 친문으로 인식하고 있고 여들이 반면 비문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좀 많이 몰립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친문대 그 반문이 돼버리잖아요. 이낙연이가 되면 친문 후보 대 야권의 반문. 반면 이재명이 되면 비문 대 반문 후보의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윤석열의 경우는 사실 반문의 어떤 그 표심에 강하게 모여 있는 층이 되어 갖고 이낙연의 경우는 퇴짜기가 쉬운 편이죠. 반면 이재명도 마찬가지. 이재명이 가장 큰 그 장점을 윤석열한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은 두 후보가 어느 후보가 나오느냐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저께 이낙연이 정경심 교수 2심 선고에 대해서 아주 도드라질 정도로 그냥 조국 전 장관을 엄호를 했더라고요. 누가요? 이낙연. 거의 이낙연은 법원 판결을 거의 이게 침묵 안 하는 뉘앙스로 그래서는 친문표 얻기도 그냥 작지 못했나 하는 지금은 사실 경선은 당심이고 이 본선은 민심이지 않습니까? 이재명과 이낙연은 당심을 두고서 경선에서 당심을 두고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취약한 것이 소위 말하는 이 당내 강경 진영들인데 특히 그거는 지금 그 권리당원 쪽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경선을 놓고 본다면은 그 정서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경선을 염두에 두고서 강성 친문을 껴안기 위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선두니까 그리고 새도 지금 계속 불고 있고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이제 이재명이 됐을 때 본선 경쟁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각이 갈려지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재명은 너무 급진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중도 확장성이 없을 거다. 이제 이낙연 쪽에서는 이제 또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본선 경쟁력 결국 이제 중도 확장성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5번에는 후보가 풍년이에요. 후보가 많아요. 여야 후보에 서로가 서로에 물리는 후보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재명은 변칙적으로 싸우는 후보는 이재명한테 가면은 10중 8구 이재명한테 패합니다. 여야 후보도. 반면 야권에서 전공법으로 싸우는 스타일은 이재명한테 잘 안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으로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이제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선거판에 가면은 중도층과 지금 요즘은 캐스팅 보도에 가는 게 2030과 중도층이에요. 근데 이재명의 경우는 전번에 출마를 하면서 그 당시 20대, 지금의 30대들에 대한 표심은 좋아요. 반면 20대는 30대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으로 봐서는 2030과 중도층의 표현을 외에는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2030 세력들한테는 조금 우려감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2030이 이재명에 대해서 특히 20세대들이 우려하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인가요? 5번에 하는 거. 다 자기네들 세대가 빚지 않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은 저기 교육 시스템 자체가 소위 말해 자기 주도 학습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자기 사유 체계를 갖고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정책적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의 경우는 그런 정책적 확장성은 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것이 잘못하면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확장성이 아닌 그 확장성을 막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기본 세제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그거 전부 자기네들의 빛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그쪽 진영에도 여론조사를 해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미래 세대들은 기본소득 그거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살펴놓고 그런 식으로 통장 준 데서 1,000만 원짜리 그 나중에 안 갚는 사람 나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들은 사실 이재명이 확장성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정책, 기본소득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이 정책, 플러스 두 번째는 개혁, 아주 깔끔하게 개혁을 해치우는, 법치에 입각한 개혁을 하는 요 두 가지가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법치 개혁 부분은 지금 보면은 아직도 유효한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퀘스천 마크가 오기 때문에 외연 확장성에 대해서는 옛날 두 개 다 장점일 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